공용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용체는 유니언이라고 쓰고요. 스트럭 대신에 유니언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법이 거의 구조체와 동일합니다. 공용체는 서로 다른 자료형의 변수들이 메모리의 물리적인 위치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공유하게 되면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 중에 공유하기 때문에 구조체는 각각 다 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조체 같으면 스트럭이라고 쓰게 되면 이 지금 SC, SI, SD가 이렇게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용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UC, UI, UD가 가장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세 개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구조체는 당연히 각각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쓸 수 있지만 공용체의 경우에는 세 개가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항상 쓸 수가 있습니다. 멤버 중 가장 큰 기억 관권을 차지하는 형의 길이만큼 기억 관권을 확보해요. 여기 지금 캐릭터 인티저 W형이니까 W형의 8바이트만큼을 이렇게 확보를 일단 합니다. 첫 번째 멤버의 자료용으로 초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한다 그러면 이제 다 초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항상 가지고 놀기 때문에 첫 번째 얘 자료용으로 초기할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공용초까지 쓸 리는 없겠지만 무슨 네트워크 프로그램 소켓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옛날 프로그램들을 좀 수정한다든지 이럴 때 동일한 자료형이라도 시스템마다 크기가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트필드 뭐 해가지고 요즘 바이트 단위로 뭔가 데이터를 조작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구조체가 있고 공용체가 있습니다. 쭉 멤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구조체는 각각 멤버들이 값을 할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1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얘가 이제 13바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16바이트가 나옵니다. 이 결과를 지금 출력을 해보면요. 얘는 당연히 이제 8바이트가 가장 큰 거를 기준으로 W형이기 때문에 8바이트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용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의 주소를 다 각각 체크를 해보면 다 같아요. 이렇게 000 다 같죠. 시작하는 게 같습니다. 이렇게 다 같은데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네들의 주소를 다 체크를 해보면 0, 4, 8 이런 식이 돼요. 얘가 이제 4에서 8로 바뀌는 건 알겠는데 0에서 1로 돼야 될 것 같은데 한 바이트짜리니까 4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그 컴퓨터에서는요 이 n승으로 해서 메모리 CPU에서는 잡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바이트지만 여기 난 기본적으로 4바이트 단위로 해서 2의 n승이니까 2, 4, 8, 16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를 할당할래. 여기 세 개는 그냥 안 쓰고 내둘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패딩 되어 있다 그러고 버려지는 공간이 이제 3바이트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부터 시작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체 사실은 이제 뭐 시험이나 이런 데 나오면 얘가 13바이트라고 쓰면 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실 구조체 멤버 정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이제 13바이트가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2의 n승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한 바이트다 그러면 세 바이트는 패딩에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해 보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8, 그 다음에 C,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4바이트씩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공용체 같은 경우에는 다 시작하는 게 같죠. 구조체 크기도 16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거를 뭐 이런 거를 이제 구조체 멤버 정렬, 영어로 strong member alignment라고 합니다. CPU가 메모리에 접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 n승 단위로 멤버들을 정렬하여 저장하는 기법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난 굳이 이렇게 이제 이 n승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세팅에서도 이렇게 Alt F7 프로젝트 속성에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처리기를 이용해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샤프라고마 팩 이걸 써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Alt F7을 누르면 속성 창이 뜨는 거 알고 있죠? 여기서 프로젝트 여기 속성 Alt F7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C++에 들어가서 여기 코드 생성에 가서 보면 구조체 멤버 맞춤이 있어요. 구조체 멤버 얼라이먼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여기서 컴파일 옵션에서 맞추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소스에서 이렇게 전처리기에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처리기에서 샤프라그마 팩 1 하게 되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n승으로 노는데 최소를 바이트 단위를 1바이트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까 패딩이나 이런 게 없어져서 구조적 크기가 13으로 나옵니다. C 다음에 D가 나오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처리기 프라그마 팩을 이용해서 이 구조체 멤버 얼라이먼트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팩 값은 이렇게 2, 1, 2, 4, 8 할 수 있는데 1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체 쓰기 전에 구조체 선언하기 전에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패딩해서 여기 이만큼 3바이트를 버리는 게 아니고 얘를 기본적으로 1바이트로 그대로 해서 하는데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우리 CPU에서는 이 n승으로 가지고 노는 게 속도가 빠른데 그걸 굳이 이제 여기 3바이트 아끼고자 해서 이렇게 완전히 채워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용체 예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여기 0, 1, 2, 3 지금 이제 둘 다 4바이트씩 지금 잡고 있네요. 인티저도 4바이트, 얘도 4바이트죠. 자, 일단 문자 형식으로 해서 각각을 이제 해서 쭉 출력을 해보면 1, 2, 3에 얘 널은 이제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s로 찍으면 1, 2, 3, 0 해서 쭉 널이 나올 때까지 1, 2, 3 찍겠네요. 자, 그 다음에 %d로 찍으면 이상한 값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in에다가 인티저형으로 123을 넣고 찍어보면 당연히 얘는 123이 나오는데 요 ch를 또 %c로 s로 찍으니까 또 이상한 값이 나오네요. 자, 이거를 이제 알려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자,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잘 모르겠죠. 자, 일단 1, 2, 3, 1, 2, 3에 요게 숫자 1, 2, 3이 아니고요. 문자 1, 2, 3이라고 하면 문자 1, 2, 3이라고 하면 아스키 테이블에서 문자 1은 49, 2는 50, 5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49, 50, 51, 그 다음에 널이니까 0이죠. 널은 아스키 코드 0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앤데 지금 그 인텔 프로세서 계열의 시스템에서는 바이트 순서가 리틀 엔디안이에요. 다른 시간에 많이 들어볼 겁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거고요. 자, 얘를 실제로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0, 51, 50, 49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빅 엔디안이 있고 리틀 엔디안이 있는데 리틀 엔디안은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해서 저장이 되고 자, 얘를 지금 이제 각각 이렇게 8비트씩으로 해서 이진수로 쭉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우리 계산기에서 여기 계산기에서 프로그래머용 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 바이너리로 쭉 이걸 넣어줘서 해보니까 대신 말로 10진수로는 이런 값이 나오는 거 확인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값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티저 값으로 지금 123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걔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는 괄호가 나온 이유도 지금 아스키 코드 테이블을 보면요. 여기서 지금 123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문자가 이렇게 여는 괄호예요. 여는 괄호, 여는 중괄호.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값이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공용체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합시다. 각 은행들의 계좌번호 체계가 다르다고 하면 처음에 이제 A라는 은행은 계좌번호가 이렇게 10바이트였어요. 캐릭터. 자, 그런데 이제 B사의 금액도 처리하게 돼 가지고 B사의 계좌번호를 봤더니 얘는 12바이트예요. 그러면 또 이제 구조체형으로 해서 A사, B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A를 이렇게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에 저장된 형태가 계좌번호는 10바이트인데 12바이트로 수정하게 되면 파일 형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미 저장된 데이터와 수정된 데이터는 같이 저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공용체를 사용해서 설계를 하면 간단하게 깔끔하게 하고 검색하고 이런 것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그냥 구조체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A 사건, B 사건, C 사건, D 사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형식에 맞게 다 이렇게 마련을 해 놓는다 그러면 멤버들이 어쨌든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 검색을 한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키로 해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떨어질 텐데요. 여기 지금 이 중에 어차피 하나만 쓸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는 공용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에 하나만 쓰는 애들은 공용체로 만들어 놓게 되면 좀 더 깔끔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도 아끼고, 그 다음에 검색하거나 이럴 때도 검색 속도도 빨리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용체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패킷 같은 걸 만드는데, 우리 IP 버전이 4가 있고 6가 있는 건 알고 있죠? 4는 지금 32비트 아마 6는 128비트를 가지고 놀게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패킷이라는 애를 만들 때 IP 어드레스 타입을 타입 열거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버전 4냐 버전 6냐 이렇게 정해주고 IP 어드레스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IP 어드레스는 여기 유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IP 버전 4나 6 중에 하나만 쓰지 둘 다 동시에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니언으로 지금 만들어 놨고 각각의 것들은 지금 unsigned integer 8비트짜리니까 그게 이제 4개니까 이거 8비트짜리 옥텟이라고 보통 네트워크에서 합니다. 그래서 32비트짜리가 이제 IP 버전 4고요. 얘는 이제 128비트짜리가 IP 버전 6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구조체로 각각을 만들어 놓고 각각에 대해서 항상 동시에 하나만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유니언으로 해서 IP 어드레스를 잡아놓고 실제로 이제 가지고 놀 때 보면 패킷의 타입을 패킷형으로 패킷을 만들어서 인터넷 프레젠테이션 투 네트워크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IP 버전 4일 때는 이렇게 해서 지금 IP 버전 4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숫자 4개를 써주고요. 6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128비트 형식으로 IP 버전 6 형식으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동시에 사용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사용되는 경우에 이렇게 공용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